안녕하세요. 비욘쌤 에이미입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 귀하 면접 심사를 위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과 대한민국. 수업에 앞서 공부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공부. Memorize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고 PC로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Memorize에 제가 만든 단어장이 있습니다. 단어를 학습하신 후 공부하시면 내용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링크는 설명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이 Memorize 앱에 가시면 1,400개 정도의 단어가 리스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나 대한민국의 문화, 정치, 사회 제도 등등에 관련된 단어들이 있으니 이곳에서 미리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1과 대한민국 수업 듣기 하시고 2과 면접 심사 예상 문제 풀기 하시고 그 후에 이 수업을 오디오북으로 사용을 해서 들으면서 말하시고 또 들으면서 읽어보시고 많이 연습을 하신다면 합격하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호, 대한민국.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입니다. 편의상 대한 또는 한국이라고 부릅니다. 국기, 태극기.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이 중앙에 있습니다. 모서리에 4개의 모서리가 있죠. 이 4개의 모서리에 괴라고 불리는 괴가 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태극기 무늬의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태극기 바탕의 하얀색은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앙에 가운데에 있는 이 태극 문양은 파란색이 음을 나타내고 빨간색이 양을 나타냅니다. 음과 양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서리에 있는 이 4괴는 건, 곤, 감, 리, 건곤, 감리라고 하는데 각각
거는 하늘을 상징하고 고는 땅을 상징합니다. 감은 물을 상징하고 리는 불을 상징합니다. 경축일, 기쁜 날 또는 평일에 국기를 다는 법과 조의를 표하는 날, 누가 돌아가신 날 또는 전쟁이 있었던 날, 그런 슬픔을, 애도를 표하는 날에 국기 다는 법이 다릅니다. 경축일과 평일에는 이 깃봉의 그림과 같이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태극기를 답니다. 하지만 현충일 6월 6일이나 또는 국가의 장례 기간, 예를 들어 국가의 중요한 인물이 돌아가신 날, 그런 기간 동안엔 조의를 표하는 의미로 조기를 개양합니다. 조기를 개양하는 방법은 태극기의 세로 부분에, 이 태극기의 세로 부분의 너비만큼 깃봉 윗부분에서 태극기 너비만큼을 띄우고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태극기를 다는 위치, 단독주택에 태극기를 개양할 때는 대문의 중앙이나 또는 왼쪽에 개양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태극기를 개양할 때는 앞쪽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개양합니다. 또는 창문에 태극기를 개양할 수 있습니다. 창문에 개양합니다. 창문에 태극기를 답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개양합니다.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 스포츠 경기 개막식과 같은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행사를 시작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오른손을 바르게 펴서 왼쪽 가슴에 얹고 애국가가 나오는 동안 태극기를 바라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는 애국가입니다. 애국가는 조국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고 굳게 다짐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애국가 작곡은 안익태 작곡가가 했습니다. 애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그럼 같이 우리 애국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2절입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설이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3절입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4절입니다.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애국가가 나오는 동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릴 테니 그 원본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같이 들으면서 노래 연습, 애국가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1절은 가사 틀리지 않고 부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의 꽃입니다. 무궁화의 뜻은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자 정치, 행정, 문화, 경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다양한 시설이 발달되어 있고 다양한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서 생활하기에 편리합니다.
서울의 면적은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면적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 전체 인구 중에 20%, 5분의 1에 해당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서울에 모여 살기 때문에 교통 문제나 주택 문제,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국경일. 국경일은 우리 민족이 이룬 가장 중요하고 뜻깊은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법률로 정한 날을 국경일이라고 합니다. 국경일에는 우리가 쉬죠. 좋은 그런 날입니다. 국경일.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3월 1일, 3.1절. 3.1절은 1919년 3월 1일을 시작해서 자주 독립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제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족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국경일입니다. 7월 17일 제헌절.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개천절은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최초로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우리나라 한반도에 건국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 또는 훈민정음의 그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을 보급하고 또 한글을 연구하는 일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정한 국경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월 1일 3.1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이번엔 주요 기념일 살펴보겠습니다. 4월 5일 식목일. 식목일은 나무를 아끼고 가꾸고 또 많이 심기를 권장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날입니다. 4월 5일 식목일에는 묘목들, 아기나무들을 심거나 또는 꽃이나 풀들을 심고 자연을 더 가꾸는 그런 날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의 지위 향상을 위하고 또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방정환 선생이 만든 날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어버이날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의 우리나라의 전통적 미덕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리는 날입니다.
6월 6일 현충일.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전쟁에서 싸우다 숨진 장병들과 군인들과 또 순국 선열들의 충성을 기억하고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국군의 날은 우리나라의 군대의 창설과 발전을 기념하며 우리나라 군대의 위용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제정한 날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기념일에 여기에는 안 들어갔지만 5월 15일은 스승의 날, 선생님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이 있어서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대에서 3대 이승만, 5대에서 9대 박정희, 10대 최규하, 11에서 12대 전두환, 13대 노태우,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 지금 여러 명의 대통령들이 나와 있지만 1대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과 현재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선시대의 중요한 인물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태계 이황 선생이세요. 조선시대 출생은 1501년, 사망은 1570년에 하셨습니다. 출신지, 태어난 곳, 경상도 안동입니다. 이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조선 중기의 대학자이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학자입니다. 호는 태계 이황입니다. 호는 비슷한 말로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학문적으로 호라고 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별명이라고 하죠. 호는 태계. 평생 동안 학문 연구에 힘써 성리학, 주자학을 체계화했고 도산서당을 세워 제자를 길러내는데 힘썼다. 율곡이이. 조선시대의 인물입니다. 출생은 1536년, 사망은 1584년에 하셨습니다. 출신지는 강원도 강릉입니다. 율곡이이 선생은 조선 중기의 유학자이자 정치가로 동호문답, 성학지묘 등의
많은 책을 남겼습니다. 신사임당. 신사임당 이 인물은 조선시대의 인물이며 출생은 1504년, 사망은 1551년, 출신지는 강원도 강릉입니다. 출신지가 앞에서 만났던 율곡이분하고 똑같죠. 그 이유는 이 율곡이분이 신사임당 이분의 아들입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여류 문인이자 글을 쓰는 사람, 문인이자 서화가입니다. 그림에 글을 또 쓰셔서 그런 분을 서화가라고 합니다. 율곡이의 어머니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여성상으로 꼽힙니다. 다음은 세종대왕. 잘 알고 계시죠? 세종대왕은 조선 전기 제4대 왕입니다. 출생은 1397년, 사망은 1450년에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출생연도, 사망연도를 말씀드리는데 이 연도까지 암기하시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분들의 정보를 조금 공유해 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하신 업적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 때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유교 정치, 찬란한 문화가 이룩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기틀을 잡은 시기였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세종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빛나는 업적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전 인물, 조선시대의 인물을 우리가 살펴봤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자주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화폐, 이 지폐, 화폐에서 우리가 이 역사 속 인물들을 만나고 있죠. 화폐와 화폐 속 인물. 1000원권 지폐에 태계 이황이 있습니다. 5000원권 지폐에 율곡 이이 이 인물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만원권 지폐에는 세종대왕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만원권 지폐에는 신사임당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익숙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계 이황, 율곡 이이, 세종 대왕, 신사임당. 동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전을 또 다른 말로 주화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선 동전이라고 더 많이 말합니다. 1원, 동전 1원에는 무궁화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5원 동전에는 거북선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북선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는 거북선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10원짜리 동전에는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 새겨져 있습니다. 50원짜리 동전에는 이삭, 벼이삭이죠. 벼이삭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에 알갱이를 우리가 이삭이라고 하죠. 50원 동전엔 이삭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전 100원에는 앞면에 충무공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의 동전 500원 동전에는 동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동물은 학이 새겨져 있습니다. 무궁화, 거북선, 다보탑, 이삭, 충무공, 이순신, 학.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수업,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이름, 국화, 수도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수업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수업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댓글, 공유, 그리고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